출근길 희원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방 팀장의 시선이 자꾸만 따라붙더라고요. 술 못 마시는 진짜 이유가 뭐야? 회의실에서 던진 그 한마디가 희원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직장에서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긴장감 말이에요. 아이스 커피를 권하는 방 팀장의 손길을 피해 희원은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최대의 눈빛이, 김탁수의 속삭임이, 세현의 당황한 표정이 마치 도미노처럼 의심이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희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요. 임신이요? 그럼 그 찌라시 주인공? 김탁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퍼졌을 때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희원을 향해서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의 글 하나가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사장님 아이를 임신한 직원이 있대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수근거림,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 화장실에서 멈추는 대화들. 희원의 임신은 이제 그녀만의 사정이 아니었어요. 회사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연은 난감한 표정으로 희원을 바라봤고 두주는 사장실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출근길 희원을 향한 시선들이 예전과 달랐어요. 호기심인지 비난인지 동정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방 팀장은 더 노골적으로 희원을 관찰했어요. 최근에 장 과장님 술 마시는 거 본 사람 있어요? 회의 시간마다 던지는 그 질문이 희원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 나이엔 다 아는 얘기지만 직장에서의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미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희원의 옷차림, 표정,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증거가 됐습니다. 두주는 복도에서 희원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녀를 지켜주겠다던 약속이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직장 안에서 개인의 사생활은 도대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희원의 책상 위로 더 이상 업무 협조 메일이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커피 타임에도 희원 주변만 묘하게 비었습니다. 동료들의 외면이 주는 고통은 노골적인 비난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세현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희원은 겨우 미소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세현도 알고 있었어요. 두주는 사장실 창문 너머로 희원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야근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더없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고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러다간 장 과장님이. 말을 잇지 못하는 고비서의 침묵이 두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무력했어요. 그날 밤 희원은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울었어요.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당당해야 했고 두준 앞에서는 강해야 했고 엄마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남은 방 안에서만큼은 그냥 울고 싶었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엄마라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라서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두준이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희원을 안아주는 두준의 품에서 희원은 더 크게 울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두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희원의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그제야 희원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존재니까요. 강찬길 회장이 두준의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든 아이든 그런 건 없는 거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내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팝줄이 달렸다는 걸 잊지 마라. 두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회장으로서 내리는 명령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아들과 회사를 지켜야 하는 경영자 사이에서 두준은 갈라지고 있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있는 일이잖아요.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말이에요.
두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희원이 있을 거예요.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움츠러들고 눈물 흘리고 있을 그녀가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두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천 명의 밧줄.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이고 생계고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희원과 뱃속의 아이도 두준에게는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수천 명을 위해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진짜 용기일까요? 고비서가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결정하셨습니까? 두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지만 두준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사랑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정음이 희연을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고급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음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더 다치기 전에 도련님이랑 헤어지세요. 조언처럼 들리는 그 말이 희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앞으로 희원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거든요. 정음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그 속내는 달랐어요. 희원을 밀어내고 두준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희원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때문에 두준 씨가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언제 헤어질지는 제가 정할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희원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희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음이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희원은 거울 앞에 섰어요. 임신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당당했던 과장님은 어디 가고 움츠러든 임산부만 남았더라고요. 정음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더 다치기 전에 헤어지세요. 희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두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요.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넌 항상 그렇게 짐만 되더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그 말이 이제는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란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희원은 받지 못했어요. 괜찮아 라는 거짓말을 또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두준에게도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라서요. 밤은 깊어가는데 희원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사랑이 이렇게 자존감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두준은 희원의 집 앞에서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울고 있을 희원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문 앞에 앉아 밤새 그 자리를 지켰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출근하려던 희원이 놀란 눈으로 두준을 봤어요. 왜 여기?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준의 말에 희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장님, 저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버님도 형수님도 다들 저를 없애고 싶어 하고요. 그래도 전 장희원 씨를 지킬 겁니다. 두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희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숨어 있는지를요. 당신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함께 짊어지는 무게인가요? 아니면 혼자 견뎌야 하는 짐인가요? 아침부터 회사 앞이 술렁였어요.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부도덕한 CEO, 물러나라. 재벌 2세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한다. 정음이 사주한 시위대였어요. 그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준과 고비서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그들을 에워쌌어요. 강 사장님, 임신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혼외자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희원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현이 얼른 희원을 부축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어요. 저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이 무거웠으니까요.
뉴스에서는 이미 속보가 떴습니다. 태안주류 강도준 사장, 혼외자 의혹 논란,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어요. 강창길 회장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강무영 부회장이 두준을 쏘아봤어요. 이번 일 바로잡지 못하면 입지가 힘들 거라는 얘기일세. 주주들의 압박도 커섰습니다. 이미지 추락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두준은 결단을 내렸어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예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고비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두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진실을 말할 것인가, 희원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을 말할 것인가. 두 갈래 길 앞에서 두준은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김탁수가 소리쳤어요. 대박이다. 오늘 3시에 기자회견 여신데요. 기자회견장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마이크 테스트를, 카메라 앵글 조정을, 기자석 배치를 하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두준은 사장실에서 원고를 보고 떠봤어요. 하지만 써놓은 말들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비서가 물었어요. 사장님, 정말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원고에는 희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적혀 있었어요. 해당 직원은 제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인 루머일 뿐입니다. 희원을 지킬 수 있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부정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두준은 원고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진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포장된 프레임을 진심 하나로 깨뜨릴 수 있을까요? 두준은 펜을 들었어요. 이번엔 원고 없이 마음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조작된 여론 속에서도 진정성만은 전달되길 바라면서요. 희원은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회사를 나섰어요. 더 이상 두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망치라. 희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두준이 조금은 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 희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두준이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에게도 미란에게도 민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혼자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잠시 떠날 거니까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사랑하니까.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 떠나는 것뿐일까요? 희원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오후 2시 50분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의 빨간 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두준이 단상으로 걸어나갔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같은 시각 희원은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떠나려고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TV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어요. 두준의 표정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두준의 첫마디에 회장실에서 지켜보던 강창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음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고비서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두준을 바라봤어요. 희원은 숨을 참았습니다. 두준이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준이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희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두준이었어요. 기자회견 중인데 왜 전화를? 희원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조차 누를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두준은 기자회견을 잠시 중단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이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회견을 멈추다니요. 기자들도 설렁였습니다. 희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자신을 찾는 걸까요? 그때 희원의 눈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고비서였어요. 장 과장님, 사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지금 기자회견 중인데 그래서 더 급합니다. 사장님께서 과장님과 함께 말씀하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희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함께?
기자회견장에서? 그건 모든 걸 세상에 밝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사장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결정하실 차례예요. 희원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희원은 두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안 갈 거예요. 사장님 혼자 하세요. 하지만 두준의 답장은 단호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요. 기자회견장 앞에 도착했을 때 희원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거였으니까요. 희원은 결국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두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그냥 모르는 사이 하면 어때요? 희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제가 사라지면 사장님도 회사도 평온해질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두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장희원 씨,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희원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두준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헤어지는 게 사랑일 수도 있을까요? 떠나는 게 진짜 용기일 수도 있을까요? 기자회견장으로 돌아온 두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시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혼외자 의혹이 사실입니까? 임신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두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이가 맞습니다. 회장실의 강창길이 눈을 감았어요. 정음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혼외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 여성과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아이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숨기셨습니까?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요. 두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희원이 서 있었어요. 희원은 두준을 바라봤어요. 기자들의 시선도 카메라의 플래시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두준 곁이라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가는 희원의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지켜보던 세현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라는 TV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희원아, 그게 맞아. 미욱은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희원이 두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죠? 희원의 말에 두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도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을 잡지는 못했지만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두준의 말에 희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둘이 함께 답할 차례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희원의 질문에 두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힘들 거예요. 분명히요. 두준의 솔직한 대답에 희원이 웃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회장실에서는 강찬길이 한숙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당신 생각엔 어떻소? 우리 아들 잘 컸네요. 정음은 어두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준과 희원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그들의 사랑이 진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